뜨거운 인물을 더 뜨겁게 정치와 수다 백성문입니다. 정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김태현입니다. 요즘에 정치권 뉴스가 정말 많아요. 항상 그죠? 많아요. 근데 요즘에 특히 많은 게 원래 별로 안 많았던 국민의힘 쪽도 엄청 많아졌고요. 그 중심에는 지금 이 당대표 경선하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있는데 아마 이준석 전 최고위원 때문에 이 세대 교체 바람 오늘 나오실 분이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원래 이준석 전 최고를 섭외하려고 그랬는데 섭외가 안 돼. 전당대회 바빠서. 그래서 넘어갔어요, 민주당으로. 그러면은 이준석 당대표 후보의 나이는 좀 많지만 대항할 수 있는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민주당의 의원이 누군가.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의 현재 최연소 대선 후보이시자 서울 지난 총선 서울 지역 최고 득표율에 빛나는 이분을 모셨습니다. 자, 소개합니다. 민주당의 재선위원이신 박영준 의원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젊다 어쩐다 그러셔가지고 뛰어들어와야 되나 한참 고민하고 있었네. 아유. 조 바이든 괜히 막 뛰어댕기듯이. 아니, 원래 건강하시니까. 나이 많아 보여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사실 언론이 다 그 국민의힘 쪽에 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분 때문에 요즘 민주당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짐작하시겠죠? 이름 두자? 두 자. 예, 예. 네, 세 자 아니고 두 자입니다. 예, 예. 그분이 책을 내셨어요. 조국의 시간. 네.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예. 그럼 앞으로 읽을 생각은 있으세요? 책을 국회 도서관에 갖다 놓겠죠? 네, 안 읽으실 것 같아요. 안 읽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 읽어보라고 네. 뭐 본인 페이스북에 네. 책 좀 읽으시라고 이렇게 저한테 해놨길래 초판이 완판돼서 사실 수가 없어 지금. 뭐 구해보려고는 하는데요. 안 되면 국회 도서관에 갖다 놓을 테니까. 일단은 그 조국 전 장관이 책 쓰신 거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책 쓰신 거 그 조국의 시간 출간이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대한민국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뭐 쓰는 건 쓰는 거야 뭐 네. 본인의 권리죠. 근데 그렇게 썼는데 쓰고 나서 이제 그분만 책 잘 팔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좀 약간 반으로 쪼개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촛불 항쟁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네.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거는 나중에 뭐 드라마가 된다고 한들 이상할 일 없고요. 네. 그걸 둘러싼 민주당의 논란을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그 내용이 뭐 조금 뭐 미진하다 이런 느낌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과감하게 내용이 미진하다고 느끼시는 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민주당이 사건이었죠. 그리고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었느냐 이게 저한테 되게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도. 국민들은 왜 내로남불이라고 볼까? 국민들은 왜 민주당에 대해서 대선, 지방선거, 총선까지 싹 다 이렇게 연전연승을 밀어줬을까? 기대가 있었던 거죠. 잘할 거라고 하는 기대,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야당일 때 만들었던 거 아닐까요? 야당일 때 그 고위공직자 청문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상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줬었던 잘못된 태도, 낡은 인식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매섭게 공격하고 바로잡으라고 얘기하고 대한민국 이래서 되겠냐고 엄정하게 얘기했죠. 그냥 대변인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추상같이 얘기했었던 거를 제가 다 기억합니다. 제 손으로 다 썼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과연 그렇게 했나?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뿐만이 아니고 여러 명의 고위공직자 후보자들 그리고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던 분들 부동산 내로남불 그다음에 도덕적인 내로남불 정치적인 내로남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거나 감싸거나 이랬던 거 아니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우리한테 기대 그렇게 주셨는데 그 기대를 우리가 모았는데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걸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분명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조국 장관이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이 왜 내로남불의 어떤 그 몸통으로 진목을 당하고 있는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공정과 정의 다 잘하겠다고 했었던 우리의 다짐 그런 것들은 박용진 손끝에서 박용진의 입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당의 유명한 정치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되어 왔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미치지 못한 기대를 미치지 못한 이런 것이 있었다고 봐요. 저 대선 나가실 거잖아요.
네. 경선부터 통과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좀 대선 후보들이 다 조국의 시간 책에 대해 한마디씩 하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는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들을 아마 지금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밑에. 이재명 지사는 말이 없어요. 저 말이 없으시죠. 말이 없어. 아마 전략적인 거겠죠? 말이 없는 건. 박용진 의원한테 경선판에서 자, 조국의 시간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자인으로 끊어주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안 읽어봤다니까요. 아니 지금 아니 뭐 대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니까. 아시잖아요. 안 읽어봤어요,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읽어본 거를 나중에 상정해서 말하기는 뭐 우습긴 하고요. 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분의 자기 권리고 자기 방어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었겠어요? 본인이 대선 가도 가는데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출판된 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건 모르죠. 뭐 저는 근데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조국 사건, 이른바 조국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러 이름도 이렇게 다 기억나지 않는 그 많은 장관 후보자들, 그리고 역시 똘똘한 한체가 좋다고 이런 몸소 보여주셨던 많은 공직자분들, 이런 분들을 국민들이 켜켜이 지금 머릿속에 쌓아놓고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냐요. 근데 그에 대한 상징이 어찌 보면 또 대중들한테 조국 전 그런 장관 거죠. 그런 있잖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어떤 뭐 상징적인 인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뭐 제가 굳이 대선에서 그게 막 엄청난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당내 생각하지 경선에서 않아요.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 야, 우리 박 의원님은 안 넘어와. 태극권을 연마하신 분 같아. 이거 태극권 보면 이렇게 샥 하면 다 피하는 그렇죠.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치고 막 이렇게 유연하게. 아니 저처럼 거북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밀고 나가잖아요. 아니 근데 뭐라 그러셨길래 충파. 네. 근데 뭐라 그러셨길래 근데 조국 장관님이 전 장관이 발끈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예요. 그죠. 윤석열 전 총장을 엄청나게 그 비판적으로 쭉 서술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냐. 그런 경고, 완전히 검찰주의자고 특수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특수부의 그 어떤 과도한 그 권한, 특수부의 그런 수사 방식 이런 것들을 해체시키자는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면서 왜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냐. 근데 대한민국에서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추천하거나 뭐 검증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제가 그거를 천거하신 분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그러신 거 아니냐 얘기했더니 뭐 책을 읽어보라고. 책을 읽어 본인은 청구 안 했다. 내가 이거죠? 청구는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아니 그러면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안 했다는 거예요. 모르요. 그러니까 전 뭐 책을 읽어봐야 알겠어요. 일단 그런데 민정수석으로서의 당연한 역할과 관련해서 잘 못했으니까 그런 분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그때 이런 판단을 해서 실수했다,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했다, 그런 반성적인 뭐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게 어딘가 있겠죠, 그죠? 그것도 한번 읽게 되면 찾아보려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안 읽어봐가지고. 저도 안 읽어봐서. 그러니까 읽어보라 그러길래 알았다고 그럼 반성했는지도 찾아보면 그렇게 오늘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어쨌건 추천 안 했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추천을 했건 뭐 추천을 하지 않았건 간에 검증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민정수석한테 민정수석한테 있어요. 있죠. 됐죠, 그럼 뭐. 이걸로 한 줄로 정리해 주시네요. 정치와 수다. 자, 우리 그럼 이제 다음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저기 있잖아요. 지금 누구요? 이준석 뭐가 있어요? 열풍. 뭐가 있어요? 네. 이준석 열풍. 네네. 보수 진영이 없었던 현상. 보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권에도 아마 예전에 YSDJ 40대 기술은 이후로 처음일걸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야 뭔가 바뀌는데?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준석 후보가 될 거예요 아마. 그죠? 네. 지금 분위기로 보면 될 그렇죠. 건데 민주당에서 왜 이런 일이 없을까? 왜냐면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박주민 의원 나와서 그때는 사실 처음에 반응은 좋았는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이번에 박용진 의원도 대선 후보 경선 나오시긴 아직 시작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위에 있는 그 빅3가 세긴 세잖아요. 민주당에 사실은 원래 젊은 의원들이나 젊은 정치인들이 원래 많은 데가 민주당 아니었나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선도던 정당이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전에 40대 기술. 네, 그럼요. 대단한 어마어마해요, 일이에요. 사실은. 그거. 지금은 저 이준석 후보가 출마했는데도 나경원
후보가 또 나오잖아요. 그때는 유진사는 나오지도 못하고 집으로 갔어요. 젖빌 있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집으로 갔다고. 상유치 나오고 막. 민주당은 이미 50년 전에 40대 기술은 그리고 젊은 피 수혈, 세대 교체를 선도했었던 벌써 20년 전부터 그리고 이른바 그 낡은 대세론이라고 하는 정치 문법 완전히 박살내버린 20년 전에 2002년에 2002년 대통령 선거 경선 때 이인재식 대세론 집에 가라 이래가지고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그런 민주당이 지금 왜 오히려 그 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뭐 어떤 정치적 격변 이걸 그냥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냐 그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는 저는 이준석 후보를 이렇게 좀 낮춰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다 걷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여의도에 그래 뭐 깜짝 엘리트이고 뭐 하버드대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아빠 찬스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 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탁 속에서 깜짝 등장한 건 맞아요. 네, 등장을 했죠. 그렇다 누가 그 사람을 걷어 매긴 적 있어요? 그 사람한테 뭐 앞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속 뭐 자리를 보장해주고 그런 적 있어요? 자기 혼자 알아서 9년간 10년간 지금 이렇게 여의도에서 성장한 거고 온갖 구박을 그 당에서 받아가면서 온갖 견제를 받아가면서 온갖 비아냥을 받아가면서 저는 단단해져 왔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0년 동안의 내공이 있다 쌓여진. 그럼요. 그런 준비가 일단 본인이 돼 있다. 웬만한 사람들 무슨 뭐 어마어마한 검찰 저 검찰총장 뭐 대법관까지 했었던 우리 안대희 기억하잖아요. 네. 어디가 계시는데 지금? 변호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왔다가 막 내가 엄청 대단한 줄 알고 왔다가 이건 내가 뭐 할 짓이 못 되네 이러고 갔거나 판기문 총장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확 돌아섰거나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정치권에 와서 어쨌든 그 뭐 수모와 그 풍파를 다 겪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렇다고 봐요. 이런 거네. 저 박용진 의원 배지 달기 전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정치하시면서. 그렇죠. 진짜 많이 하신 거예요. 네. 원회 저 때. 16년 만에 그 네. 배치 달았어요. 원회 때 전당대회 나가가지고 떨어지기도 하시고 네, 당 그랬습니다. 대표. 근데 민주당의 지금 초재선 의원 중에서 그 정도로 박용진 의원이나 이준석 후보처럼 정말 바닥부터 이 고생하게 하면서 여의도에서 다져진 사람이 거의 없다 이 얘기구나. 그죠? 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없다. 있다만. 없네. 내가 보니까. 우리 이준석 후보가 만일에 한 달 전에요. 나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 그냥 방송도 많이 들어오고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그랬으면 저런 현상 없어요. 국민들은 정치를 바꾸고 싶은 열망으로 막 불불 끓어요. 그 부글부글 끓는 냄비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준비된 라면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식이 되죠.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냄비는 같이 끓어요 지금. 네. 근데 민주당은 대선 경선이라고 하는 냄비가 올라가 있거든요. 이걸 막 국민들은 여기서도 뭔가 변화가 생기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거든요. 불불 끓어요. 박용진이라고 하는 재료가 지금 투입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걸로 어그로를. 여기서도 분명히 음식이 끓어 넘치기 시작할 거다. 저는 아직은 생각합니다. 아니어도. 이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한쪽에서만 불질 않아요. 이 바람 막 거침없이 휘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 바람이 불 거고 민주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정당이었고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안에서도 끌어넘칠 거다. 박용진 역시 준비된 사람이고 박용진의 제목이 그래서 정치혁명이에요. 저는 약간 하나 아쉬운 건 박용진 의원한테 아쉬운 건 아니고 오늘 아마 그 초선의원들 뭐 더민쇼 있죠. 거기가 청와대 아마 오찬하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찬 가서 무슨 일이 있을까? 왜냐면 자유 발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딱 손 들고 지금 사실 민주당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거기다 국민의힘에서는 으쌰으쌰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예전에 뭐 DJ 대통령 앞에서 정동영 당시 의원이 정풍운동 하자고 소신 발언했던 것처럼 그런 거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더니 줄 쫙 서가지고 대통령하고 그냥 사진 찍고 그냥 왔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그러려면 박용진 의원 같은 이 초재선 그룹의 힘을 받으려면 초선 의원들이 오늘 청와대가 좀 들이받고 대통령 이대로 안 됩니다. 우리 저 다 바꿔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진 찍다 왔다 나중에 우리 그래가지고. 김태현 변호사가 국회의원 되시거든.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까요? 그럼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되나 안 되나 해보고. 근데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오늘 초선 의원이라서 거기 갔으면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손 들고 대통령님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전에 정동영 의원이 했듯이. 글쎄요.
아니 그건 좀 예의 어긋나는 건가? 자기가 할 일 잘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얘기를 해야지 않아요? 그 상대가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대통령이나 뭐 장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이잖아요. 국회의원이면 얼마나 큰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요. 근데 초선 의원들이 한번 이번에 재보선 끝나고 약간 자기 반성의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엄청난 문자 폭탄을 받고 좀 또 약간 좀 수그러든 느낌이 좀 있거든요. 지금 아까 약간 그 초선의 패기는 그런 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민주당이 어쨌건 이번 재보선에서 참패를 했는데 참패 원인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해서 변화해야 되면 그에 대한 목소리를 정확히 내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를 냈다가 문자 폭탄 맞으면 사과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기는 이준석이라는 재료가 나와서 이렇게 막 끓고 있는데 여기 끓일 재료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박용진 의원님 빼고. 재료는 있어. 근데 이렇게 막 누가 재료를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걸 안 해서 그렇지. 민주당은 재료 많죠 사실. 뭔가가 뭐 되겠죠.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가면 저는 뭐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제일 걱정은 뭐냐면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이 대선 경선이 그냥 그저 그런 경선. 뻔한 인물, 뻔한 논쟁, 뻔한 구도. 이번에 당대표 경선도 좀 그랬어요. 이렇게 그냥 흘러가 버리면 뻔한 패배를 당할 거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경선도 빨리 하자, 세게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오늘도 모병제로 가자, 또 남녀평등 복무제로 가자 이렇게 파격적인 주장 내놓고 여성도 이제 징병 대상이 되는 그런 병역 체계를 좀 이제 제안하고 그랬고요. 또 커리어 형성권 이런 뭐 정책적 제안도 하고요. 이렇게 계속 뚜벅뚜벅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몸부림이 민주당 안에 급속히 감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급속히 감염이 돼야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뜨죠. 목적이 그쪽이죠. 네, 일단. 그렇게 돼야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이긴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그냥 뻔한 인물, 뻔한 구도가 아니라 새로운 인물, 새로운 주장, 새로운 비전 그렇게 해서 빛나는 승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준석 현상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결론을 역시 또 잘 또 그쪽으로 가주시네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